다음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대통령실 감찰 결과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의 청탁 전달 안 됐다. 특별감찰관 꼭 임명. 이 얘기는 뭔가요? 네, 이재명 정부가 어제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6개월간의 국정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집권 1년차를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책 이행 현황 점검하고요. 내년 국정 방향을 예고하는 자리로 주목됐습니다. 관련해서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이 7일 지난 6개월의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과 각 수석들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초점은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둘러싼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전달받은 청탁 내용을 김 부속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남국 비서관이 추천해보겠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실세 논란이 확산된 영향인데요. 대통령실은 비서관들이 인사 시스템을 모두 알지는 않는다며 내부 직원의 부정확한 전달로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경고 이후 사임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가 추천만 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투명한 조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 대통령실이 가장 자신한 건 외교 영역이었습니다. 관세 협상과 핵 추진 잠수함의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외교 등인데요. 다만 남북 대화는 부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대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네, 현장의 박영식 에디터, 그다음 한동인 기자님 잘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이슈 굉장히 크게 터졌잖아요. 결국에는 3실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현장에 계셨다고요. 그 현장 네.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회견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제 네. 3실장 기자간담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네. 평소에는 이제 실장들 한 명씩 개개인별로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막상 가보니까 강당에 좀 자리가 크게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6개월 성과 보고 대회였고 이제 3실장들만 기자들만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이제 수석들, 비서관급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여서 이제 규모가 꽤 컸고 이제 6개월의 성과에 대해서 각 실장들이 보고하면서 그 성과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도 다 대답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편한 질문 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사실 불편한 질문이 조금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라든지 네. 김남국 그 비서관 문제라든지 좀 초반부터 제기가 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 출입한 지도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니까 눈치 이제 어느 게임한 정도 거예요? 관계 6개월 딱 이제 좀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도 좀 되다 보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뒤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나왔던 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그랬군요.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는 어제 브리핑 어떤 점이 가장 기억 남으세요? 네, 뭐 저도 이제 이런 그 실장들이 나오거나 뭐 홍보수석이 직접 어떤 그 6개월의 성과를 발표하는 거는 또 이례적인 일이라 가지고 뭐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잘 쌓아왔는가에 대한 성과는 역시 외교에 대한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홍보수석이 발표한 기자들이 본 뭐 탑10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외교 성과라고 비춰지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한 네. 10개 중에 5개 정도가 다 외교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안보실장이나 이쪽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좀 제 관심을 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와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국만 쫓아가는 외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자 외교라기보다는 미국만을 쳐다보는 외교로 일변도 하다 보니까 대중 외교라든지 대러 외교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외교 정상화를 시켰던 지난 6개월이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그 외교에서도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외교의 변화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실장께서 발표하셨던 뭐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따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제 환율이 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대책을 아마 기자들도 좀 궁금했었는지 질문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앞으로 어떤 대책과 정책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대목들은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응답들을 다 이 수석들이나 실장들이 잘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가 뭐 6개월마다 마련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자들도 매우 피곤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적어도 평균적으로 2번씩 지금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사가 대통령실 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6개월마다 사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된다라는 것은 홍보가 늘어나고 또 소통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대통령실 3실장에 대해서 두 분께 좀 더 질문을 할게요. 먼저 이제 박영식 에디터님. 취임 6개월. 네. 다른 전례를 한번 보면요. 취임 6개월에 대통령실 3실장이 총 출동해서 성과를 브리핑한다. 이게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인 시점에 그리고 3실장이 다 나와서 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예. 이 실장들 대부분 다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끔 주제별로 또 사안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관련된 이 사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책실장과 이제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그 설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교안보사는 이 위성락 실장이 발표를 했고 정책실장은 내수나 국내 경기 관련된 대목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뭐 이런 식의 브리핑이라든지 간담회에는 뭐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이 소통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성락 시장 같은 경우는 한미 관세 협상 후일담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최초. 이게 어떠한 점에서 좀 최초가 많이 쓰였나요? 그 3실장 브리핑 보면은 이제 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으로 각각 이제 실장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들 모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최초라는 얘기였는데 네. 최초가 좀 지금 제가 정리한 거로도 꽤 많습니다. 네. 이게 특활비랑 업무 추진비 공개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지금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앞두고 있는 것, 그리고 유엔총회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미국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하고 간 것도 최초였고요. 임기 첫 해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온 것,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라든지 역대 최단 기간에 30일 만에 회견을 했다든지 또 최다 회견을 했고,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도 직접 나서면서 네. 국민과 소통도 넓히고 이제 외교 쪽으로도 더 넓혀 나가고 네. 경제 쪽으로도 지금 뭐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조금 좀 밝힐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3실장 기자 간담회가 좀 특별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 간담회였는데 네. 형식은 사실 대통령실 회의였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와 있었던 것뿐이지 네. 수석들, 3실장, 비서관급들 모두 회의를 했었는데 네. 강훈식 실장 얘기로는 이런 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공개한 거군요. 네, 이렇게 하고 그 있다고. 사실 그 회의를 공개한 건데 아침 8시에 이제 비서관급들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이제 의제들, 발제들을 가지고 모아서 다시 수석급 회의를 하고 네. 수석급 회의한 이후에 이제 비서실장 주제로 이제 회의를 한 뒤에 다시 여기서 넘어가서 대통령과 티타임을 한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출발 전에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를 강조했고 성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좋은 점들을 부각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보세요? 평가 어떻게 하세요?
대통령실 제 평가를 네.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만약에 이전 정부 사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는 좀 대단하다고 볼 만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실용외교를 발판 삼은 외교와 안보 정상화,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박영식 에디터는 6개월 운영평가 점수로 좀 매겨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일단 점수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난감해가지고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했으면 글쎄요, 저는 100점 만점 다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과 현재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아쉽게 또 평가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던 6개월의 정부가 그 모든 경제 안정을 다 도모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면 95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저는 굉장히 높이 점수를 드리고 싶고 사실 점수라는 것은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그동안 이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노력했던 거에 비하자면 그 이상을 드리고도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거는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누구나 처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자 외교나 양자 외교 측면에서도 이게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했던 행정가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외교에 대한 경험은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될 텐데 그 6개월간 대통령이 보여줬던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 그가 이제 타국 정상을 만나서 어떤 스킨십을 했고 어떠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어떤 세밀한 부분들까지 잘 챙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응답했던 부분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도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리고 UAE라든지 중동 외교뿐만 아니라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외교 성과를 올렸다라는 부분은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그리고 한동인 기자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그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 중에 세 번째가 핵 추진 잠수함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성과라는 거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마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는 아무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한동희 기자 받아서 질문할게요. 핵추진 잠수함 얘기 나왔어요. 아시지만 비핵화 핵추진 잠수함 북한이 좋아하는 의제는 아닙니다. 그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 인식은 좀 어떤가요?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 인식 자체는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인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있고요. 남북 관계가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난 6개월 동안 외교에 대한 성과를 보여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했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을 했고 지금 사실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와 밀접하게 지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게 실용 외교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중국과 이제 지난 에이펙 때 정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중 관계에서 논의를 하면서 좀 다시 계속해 나가보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네. 이 부분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고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조금 풀어보겠다라는 네. 게 대통령실의 현재 인식인데
아직 하지 못했다고 밝힌 내용이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중국 북중러 이렇게 3국이 있을 때 그렇죠. 중국과 북한이 더 가깝고 이제 중국과 북한이 더 가까웠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아직 이제 파고들지 못해서 아직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과제로 남아 있다. 네. 이게 현실 인식입니다. 네.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선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북한이 호응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식 에디터, 지난 6개월간의 남북 관계에서 좀 아쉬운 점 짚어주신다면요. 아쉬운 점은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 쪽에 거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 예, 그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대북 외교뿐만 아니고 대러 외교, 대중 외교, 북중러 외교 자체를 다 제로 베이스로 돌려놔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방 정책 자체를 완전 무위로 돌리는 결정 지난 3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 쪽의 유화 제스처를 그간 우리 정부가 많이 보여왔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재강조를 한다라든지 대북 확성기도 이제 중단시켰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한 언론의 보도를 포스팅하시면서 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군이 먼저 북을 도발했다라는 이 사실관계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고 북한의 마음을 또 추스르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과제로 남아 있는데 여전히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북한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결국 대러 외교도 풀어야 되고 대중 외교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발점이 지난 에이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이후에 우리가 봤던 중국과의 외교 복원이 있어서 이제 대러 외교를 풀고 이제 북한과의 접근을 좀 더 면밀히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2026년에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 주신 대로 도약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선 외교에서도 이제 그런 발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뭘 더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밑 접촉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북한과의 이 어떤 통신선을 복원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아마 추진해 나가고 있을 텐데 근데 북한의 반응이 너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겠죠. 근데 과거 DJ 정부의 햇볕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따뜻한 햇빛을 또 비춰주면 북한 쪽의 반응이 일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중국이나 러시아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도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그 외교 무대로 이끌어내는 노력은 아마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브리핑에 이어서 대통령실 내부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김남국 비서관 건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박영식 에디터 부탁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사실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게 벌써 약 10년, 그러니까 한 9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았고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한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바로 검토하겠다라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서 이끌어내면 될 텐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일단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 절차상 뭐 그리 복잡하진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회의 분위기 자체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는 원포인트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지방선거 이전에 될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마 네. 지방선거 이후나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요? 네, 특별감찰관이 이제 지방선거 이전은 좀 힘들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마지막 발언쯤에 연말이면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현재 용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지금 용산 분위기는 사실 출근을 하면 지금 그냥 이사로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는 분위기예요. 네, 그 12월 3일 당일 날 이제 비상계엄 그 빛의 혁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대통령실 내부는 이사 중이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식당도 이사를 갔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사를 갔고 지금 통신이나 안보 시설은 어느 정도 이사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사실 오늘부터가 제대로 된 이사의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크리스마스 이브 전쯤 해서 기자들이 이동을 할 것 같고 대통령실은 아직 뭐 공개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연말 전에는 무조건 이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결국에는 다시 열리는 그 청와대 시대잖아요. 올해 이전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박 에디터님? 의미는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 이전 이후에 너무 많은 부작용들을 낳아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급하게 용산 이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타진했어야 됐을까?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갑자기 용산으로 옮겼지? 그리고 그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얻었던 이득은 뭐가 있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도청을 허용을 해줬고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안보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로 회귀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정상화라는 의미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여러 이제 레거시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또 이전을 하면서 국민 세금을 쓴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언론들도 눈에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결정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청와대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 이거를 구중궁궐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이 생명인 국가이고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도청을 그렇게 대폭 열어놓고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결정이어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회복이고 정상화이다 이렇게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회복이고 정상화 말씀하셨네요. 이번 주부터는 사상 또 최초로 대통령 업무 보고도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국가기밀이나 안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의 토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에디터님? 네,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는 지금도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투명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이미 어제 홍보수석께서도 이제 투명함을 기본으로 이제 이런 브리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국무회의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보회의도 공개를 하고요. 근데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건데 다만 간간히 이제 어제도 엠바고인 부분을 비서실장이 얘기하다가 안규령 부대변인이 제지하는 모습이 잠깐 드러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비서실장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아마 조심하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문제조차도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이상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는 그 공개의 원칙이 이 정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이 의지의 천명이라고 봐서요. 저는 이제 이것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다 기자님들이 따라가실까라는 생각에 예전과는 다른 정도의 노동 강도가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들 반응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한동인 기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